안녕하십니까. 토론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따뜻한 나눔 캠페인도 함께 시작이 됐죠.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 올겨울 기부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선행으로 한때 기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엔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연탄 한 장을 아껴가며 추위와 싸우는 에너지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의 나눔 온도 높이기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기부 문화와 복지 사각지대 현황, 또 기부 활성화와 성숙한 나눔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오늘 토론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종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쪽방에 홀로 사는 노인들도 그렇고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는 촘촘한 복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생활고를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구나. 최근에 배가 고파서 아이랑 마트에서 훔친 그 장발장 부자를 뉴스에서 보면서는 소외된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이 나라가 아직 따뜻한 사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나눔이 잘 실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직접적으로 꼭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나눔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기부도 조금씩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 여기저기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속상한 마음이 참 큽니다. 내가 기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있는 앱 같은 게 개발됐으면 참 좋겠어요. 봉사라고 하는 게 하고 나서의 자기 만족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내 스스로 그거에 대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싶고요. 어금니 아빠처럼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기부가 조금이나마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부에 많이 인색해지신 것 같은데 커피 한 번, 밥 한 번 사 먹을 걸 줄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푼다면 누구에게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지 않을까.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많아지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환경국의 민선식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탄은행 전북지부의 윤국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배분분과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원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올겨울에도 바쁜 행보를 이미 시작하셨죠? 네, 9월 중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에 연탄 봉사하고요. 예. 또 오후에도 역시 2시 이후부터 연탄 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탄 배달을 9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미리 겨울 준비를 해야만 예. 어르신들의 등이 또 방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저희 KBS도 성금 모금을 겨울만 하고요. 꼭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이야기 주제를 겨울에만 다루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우리 목사님이시면서도 연탄은행 대표님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 나눔의 온도는 식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움은 계속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주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예. 2010년도 3월 10일부터 지금 에너지 빈곤층 연탄 세대와 그다음에 등유 세대를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분들의 그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기부 문화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예.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부 문화가 상승이 돼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또 기부하시는 분들의 문제 제기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어떤 기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예. 민선식 국장님, 아무래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그 돈벌이가 좀 되는 내수가 좀 순환될 때 그래도 조금 더 나눔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을 것 같은데 전국 경제가 어려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좀 더 느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눔에 대한 온도를 어느 정도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요즘 뭐 경제가 워낙 어렵다 하다 보니까요. 예. 결국에는 나눔의 손길이나 그 마음에서도 굉장히 움츠러드는 것은 사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사회복지시설이 한 230개 정도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또 확인해 보니까 또 예. 예전에 비해서 기부에 대해서 뭐 문의하거나 또 연락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뜸해졌다고 굉장히 피부로 너무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전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소식 접할 때마다 복지를 담당하는 또 공무원으로서 예. 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예. 전주의 현황 잠시 후에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원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원식 교수님, 네. 나눔 참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네.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 그 나눔에 대한 목소리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듣는 분들은 이 나눔에 대해서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몸으로 직접 움직이고 뛰는 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어떠세요? 예.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만들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연말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예. 뭐 대학 교육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유초등 교육에서부터 그 상생과 협력 그리고 나눔의 이런 인성을 키우는 이런 교육들이 있고 예. 그런 장에서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나누는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층들이 솔선하는 이런 어떤 자세들이 선행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면 예. 일반 시민이나 도민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들도 스스로 좀 나서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예. 들어집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사랑의 열매 배지를 차고 네네, 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많은 나눔의 전달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온두탑이 세워졌습니다. 네네, 목표액이 이제 100도시를 채워야 되는데 그 100도시 네. 목표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올해 목표가 781억 78억 1,800만 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9일 현재 예. 40.5도를 달성을 했고요. 지금 예. 31억이 모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의 어떤 특성은 물론 그 고액 기부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0% 정도가 소액 기부자들, 시민 개개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금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모금 초기에는 조금 이 온도 올라가는 그 속도가 늦지만 예. 연말 지나면서부터는 이 속도가 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네. 중소기업의 구조 속에서 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래도 우리 전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모금 형식이 좀 성격이다. 네, 그래서 네. 좀 고무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도 해마다 목표액을 채웠어요. 예, 저희들이 목표액을 약간 초과 달성을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도 역시 지금은 뭐 절반에 아직 못 미치집니다. 네네. 1월 31일까지 73일간의 대장정 속에서 아마 목표액을 초과하리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탄은행 자연스럽게 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100만 장이세요? 예. 뭐 지금 100만 장으로 목표를 잡은 지가 3년째 예. 계속 100만 장으로 잡고 있고요. 해마다 100만 장 목표는 달성을 못하지만 예. 100만 장은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의 연탄 세대가 작년에 기준에서 13,000여 가구가 예. 연탄 세대인데요. 이번에 2019년도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이제 8,000여 가구가 연탄으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8,000여 가구 중에서 5,000 가구는 우리 연탄은행에서 좀 더 겨울나기를 도울 수 있도록 예.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상징 목표가 100만 장으로 예.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2월 말 정도 저희가 약 40만 장을 40만 장을 후원을 받았다라면 지금 올해 19년도에는 20만 장에 불과해서 앞으로 저희 연탄은행이 가야 할 예. 그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예. 100만 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한 장의 연탄 가격이 얼마지? 그렇지 100만 장이 되려면 얼마 정도 모금이
전달이 돼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한 장에 800원이고요. 예. 이 800원은 소비자 가격이 배달이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아하. 800원이고요. 예. 고지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주, 완주를 벗어나는 지역들은 820원. 예. 뭐 고창 같은 경우는 900원. 뭐 1,000원이 들 수 있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또 전라북도에서 가면 이 소비자 가격이 너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전남에서 또 배달을 요청하는 그런 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800원씩 후원을 받아서 지금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에게 연탄 한 장 한 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연탄 세대가 이 겨울나기 할 때에 그 391탄 아니 193탄 예. 193탄으로 기준하면 보통 6개월 잡으면 1,000장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쿠폰 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쿠폰이 800원씩 기준을 할 때에 500장 전달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500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500장 부족한 사항은 경제적으로 활성이 되어지지 않은 에너지 빈곤층 세대에게는 예. 버금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40만 원을 더 이 에너지 그 연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연탄 세대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800원 하는 연탄 한 장이 8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죠. 6시간 내지 8시간. 8시간. 예. 800원에 대한 기부로 누군가에게는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워본 적이 있는가? 이 바로 그 대상이 연탄입니다. 우리가 연탄을 비롯해서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이 연탄부터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주시 이제 상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시설 아까 사회복지기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말연시 이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연탄 빈곤층부터 해서 예. 많은 소외계층 분들에 대한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예. 실적으로 법적 손길 밖에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네. 그 한 해가 이제 엄마 밥상처럼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네. 또 제가 복지재단이라고 전주 사람을 제가 올 초에 예.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설립을 해서 그 취지가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아니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예. 그분들한테 그런 사업들 필요한 그 긴급 SOS부터 해서 하물며 최근에도 그 어느 가구에는 병원비 금방 갑자기 맹장이 터졌는데 예네. 그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방하게 동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지원을 해서 사실 몇 푼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일반 분들한테는 예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분의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도적으로나 못하는 부분들 계속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 올 한해 내가 나눔을 실천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반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이 연탄 기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기부와 나눔을 하고 있을까? 이원식 교수님, 전 세계 국가 중에 60위 정도로 한다고 하니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OECD 국가 뭐 순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이 나눔 수준은 60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지 않고 실제로 1년간 기부를 해본 사람의 비중이 25.6%, 2011년에는 36.4% 많이 줄었네요. 이것도. 네. 역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 기부할 의향에 좀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 저성장 기조와 경제 침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닫게끔 기부의 어떤 마음들을 좀 닫게끔 하는 이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유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 부족이 약 65% 정도, 물론 복수응답입니다만은 예. 65%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부하는 것을 좀 망설이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부문화 연구소에 따르더라도
2015년도 정점으로 해서 약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24만 원 정도에 기부했던 것들이 예.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어서 2017년도 이후에는 뭐 13만 얼마 정도, 13만여만 원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 상당히 좀 그 실질적으로 기부 액수라든가 또 기부 의사 이런 부분들도 좀 냉각되어지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웅춘 대표님, 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꼭 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표현대로 있는 사람만이 이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다면 조금씩 모여서 큰 힘이 될 텐데 사실 또 익명의 기부 천사들도 또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 기부해본 사람의 이 비율 25.6% 그리고 전 세계 국가의 60이 좀 기부 의식 확산에 좀 더 주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장에서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연탄을 비롯해서 기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면 기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총액으로 보고 또 총 연탄 수로 본다면 또 그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연탄은행만 기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뭐 공동모금회라든가 또 다른 기관들, 복지기관들을 예. 연속해서 하는 것을 볼 때에 기부도 자기 체험과 보람을 느낄 때에 많이 돈의 물질이 아니라 예. 마음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콩 한 쪽이라도 나눠야 제맛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그분들에게 있어서 사고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철학은 나눔이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눔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동정하지 마십시오. 동정은 일시적이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느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면 더불어 보람을 찾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봉사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뭘 얘기하냐면 수혜자들이 고마워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고마울 줄 몰라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노력을 했고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잠시 피하고 있고 몸을 다른 곳에 있다가 오시는 것 뿐이지 그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고맙게 여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현장에서 연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탄을 갖다 드렸는데요. 창고에 17장밖에 없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분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적으로 개인이 요청할 때는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왜 연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긴급적으로 SOS를 청하시는 세대는 뭐 밤이 되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데 17장밖에 없는데 며칠. 가서 전달하니까 예.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10년 전에 어느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10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또 10년을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17장이면 이제 며칠 버티지 뭐 못하는 하루에 3장, 4장 뗀다라면 불과 2, 3일 정도면 바닥이 나는 거죠. 3만 원을 기부를 하면 연탄으로 그러면 몇 장 정도를 기부? 18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3만 원인데요. 800원에 한 장이면 예. 800원씩이니까. 예. 38에 24. 24장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도 다른 것에 기부를 이제 하려고 하면 액수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 항상 이 나눔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내는 것도 나눔일까 늘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예.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 있어서는 뭐 작은 10,000원이고 30,000원이지만 예. 그 액수가 모아지면 3,000만 원이 되고 3억이 되어지거든요. 예, 네. 그렇다라 볼 때는 큰 작은 물결이 큰 기적이 되어지고 예. 작은 그 금액들이 큰 산이 되어져서 어려운 세대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 마음 먹었던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공동모금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전달되어지는 실행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예. 갖습니다. 기부 문화를 또 주춤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있어서요. 아마 이런 부분들 의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새희망의 씨앗의 기부금 횡령 사건, 기부금의 비리 횡령 사건. 민선식 국장님, 네. 아마 그래서 기부 포비아라는 말까지 이제 생긴 네.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뭐 소수의 참 네.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신뢰감이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정말 기부 포비아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예, 가슴 아프죠. 예. 아프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낸 돈 이게 어떻게 어려운 시설을 제대로 갔는지 주민한테 제대로 써있는지 참 그런 믿음을 갖고 나눔을 시차하는 건데 그분들도 그 예. 신뢰를 깨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현재도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예. 기부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일부는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실례로 뭐 한국 사회복지연구원에서 사회연구원에서도 보면 기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불신이라고 한답니다. 기부금을 어디다 썼는지 예, 예. 제대로 뚜렷하게 썼는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도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단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기부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시민들이나 기업체 정말 따뜻한 손길로 보내주신 성금들이 예. 기부금들이 제대로 쓰이는데 투명성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좀 조례안을 지금 같이 좀 맞물려 있는데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방법이나 시기 등을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서 내가 이쪽에 쓴 돈이 제대로 쓰고 있고 얼마 남았구나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신뢰도를 높여서 불신이 없애서 예, 좀 네. 더 이 기부에 더 적절할 수 있도록 좀 문화를 좀 키우고자 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 따르니까요. 2017년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2위를 차지하는 응답이 26.9%를 기록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와 방법을 몰라서 3위가 그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뭐 몰라서도 그렇습니다만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도 네,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원식 네. 교수님 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재단에서 일어나는 횡령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네, 그렇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이런 그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모금을 하고 이 모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공공 영역에서 좀 관리가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기본적인 어떤 법적 조직인 것과 동시에 그 공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공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모금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것이 매우 예. 중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모금되어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며 또 이렇게 사용되어졌을 때 이것이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또 복지 사각지대든 사회복지 현장에서든 또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예. 그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개선되어지고 완화되어지고 해결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선과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드러냈을 때 모금에 참여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소액 기부이든 일정한 어떤 기부 행위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떤 기금이 이렇게 공정하게 사용되어졌고 그렇죠. 이러한 성과들을 냈구나. 예. 또 우리 이웃의 어려움들 고단한 어떤 어깨들을 좀 덜어주는데 일정하게 기여를 했구나 하는 이런 선순환적 구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그 불신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적인 어떤 관리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과 동시에 예. 이렇게 그 모금이 신뢰를 갖고 잘 사용되어서 성과를 냈던 부분들은 좀 그 홍보하고 그렇죠. 확산되어지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윤국진 대표님 현장에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단에서 이 횡령하는 액수 보니까 뭐 10억대 100억대가 되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이게 제대로 전달만 돼도 필요한 곳에 잘 갈 수 있을 텐데. 예, 현장이 없는 기부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예.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면서
동참을 해주는 그 기부 금액이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예. 반성을 하면서 순기능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현장을 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또 수혜자들이 또 보이고 그러면 그 기부 금액이 꼭 연탄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목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분들에게 예.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야겠다고 하는 이 구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복지관에서 어떤 저희처럼 기부를 받는 단체 같은 경우 기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비중을 두면서 포인트를 잡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의 단계가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한 동참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갖습니다. 연탄은 회계하기도 편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예. 때문에. 뭐 연탄이 이 사람의 온도 같아요. 네. 사람의 마음 같아요. 야.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연탄을 보면 우리 온도가 뭐 3.6이라고 하잖아요. 몸무게가 그렇습니다. 예. 그 만든 사람이 그걸 의도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만든 분이 누군지를 좀 찾으면 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또 구멍이 90탄. 22개입니다. 예. 옛날 구흥탄에 이제 예. 교수님께서 예, 옛날 청소년 시기에 예. 사용했던 몇탄인데요. 22개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문을 공부하셨던 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한문의 횟수가 22개랍니다. 아, 획수가.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그것을 인용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오늘 연탄 나눔 왔지만 연탄만 드리는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라 진짜 연탄을 통해서 행복을 전달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와. 사실 연탄 배달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에 석 장 이상 들기 어려워요. 그렇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실제 몸으로 또 기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재단에서의 실망 안겨드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분과위원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원식 교수님 네. 이런 일들을 이제 배분분과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하고 계실 텐데 회계를 네, 하시고 네, 좀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기본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팀과 배분 활동하는 그 조직 구조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금은 이제 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모금 활동을 통해 가지고 목표액인 78억을 이렇게 모금을 하지만은 또 그 금전 모금뿐만 아니라 현물 모금까지 해가지고 저희 예. 전라북도가 작년에 153억 원을 그 모금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11억을 합쳐서 164억을 이렇게 164억을 모금한 형태가 되어진 것과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합쳐져 가지고 지역사회 배분을 합니다. 예. 이제 배분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배분 과정에서 무엇으로 배분할 것인가 예, 이제 예.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바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기획 사업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설에 있어서는 어떤 기능 보강이라든가 또 차량 지원이라든가 또 긴급 대응에 관련되어진 긴급 복지에 관련되어진 이런 사업이라든가 예. 등등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그에 따른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시설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들을 이렇게 예.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관 시설들이 자기 기관 시설에 있어서의 보조금 외에 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어떤 복지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라든가 긴급한 사항들이 어떤 복지 사항들이 있으면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획서를 작성해서 올려봅니다. 그럼 이런 기획되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지면은 중간 보고와 결과 보고와 같은 이런 부분들의 평가 평점들을 다 이렇게 한 이후에 최종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단계들이 저희들이 이제 배분분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모금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과 많은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들을 독려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모금이 되어진 것을 지역의 다양한 복지 욕구들을 반영한 그 배분의 영역의 심사와 선정과 또 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이런 구조들로 이렇게 양분되어져서 이렇게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주시 민선지 국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참 뭐 전북의 경우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전주시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일어나는 이 사건들 중에서 보면 가슴 아프게 만든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전주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생활고를 비관하는 뉴스를 남겨 구층에서 떨어진 사망 사건도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그 쪽방 쪽의 화재 참사 사건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들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조금 더 관심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에 대한 관심. 네. 그러니까 지원도 지원이겠습니다만 그 관심이 먼저 전달이 되고 그 지원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 시에서의 또 네.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찾아서 사실 지원하는 게 결코 또 쉬운 건 또 아니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지난 8월에 화재 참사가 있었던 여인수 직접 현장까지 가봤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참 제도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분들도 있었어요. 그 돌아가신 분 중에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빈집이나 예. 여인수 이것을 주거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번 일체 조사를 1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 해보니까 특히 또 여인숙 같은데요. 여인숙의 달방 우리 말하면 한 달에 달방 그렇죠. 사시는 세를 분들이 내는 분이시죠 한달에. 이분들이 저희가 한 91 장기 투숙객이 한 91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그 중에는 일하러 오신 분들 제외하고 뭐 수급자부터 해서 장애연금,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그 65세 이상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예. 한 91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 중에 저희가 바로 LH와 연계해가지고 연구 임대 아파트, 빈 아파트를 한 160채 정도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기 좀 유도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돌볼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혼자 계신 분들이어서 예. 이분들도 저희가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돌봄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서 예. 긴급 자원이나 민간 자원 연계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조치를 지금 막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저희 전주시가 이제 구도심이나 이런데 도심에 재개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빈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의외로 또 근데 빈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예. 실제 거주하는 사람도 좀 있기도 하고 일부가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취약계층 중에서 취약계층 분들이거든요. 빈집이 사람이 안 살 줄 알았더니 예.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제가 1차 조사 해보니까 한 53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다시 실태 조사를 현장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어서 예. 저희들도 이번 조사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예. 좀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 사각지대 이 숨어있는 이분들을 찾아도 또 지원할 수가 없는 저희가 바로바로 민간에서 연계가 돼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긴급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주사람 복지재단에서도 올해 지금 제가 천사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좀 고액 기부자분한테는 1,400만 원을 하신 분들도 있고 10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소액 기부자들 위해서 11,004원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 예. 사회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천사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모아진 부분들 제가 올해 지금 현재가 1억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모아졌는데요.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각 동에 있는 또 지역 사용 보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동에 그 주민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이분들에서 계속해서 촘촘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촘촘한 부분들을 좀 계속 꾸려가고 있고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노력들로 인해서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단체 부분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전주시가 또 받았습니다. 네, 또 올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한 지 20주년이 되면서 의미 있는 상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자원봉사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부나 이 신체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기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좀 성숙돼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로도 된 정신이 기부 문화로도 좀 확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관심에서 비롯되고 관심이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나눔을 또 실천할 수 있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다 이렇게 네.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윤국충 대표님 사실 겨울에 연탄입니다만 여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시원함을 필요로 하는 냉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풍기로만 아직도 버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에어컨에 대한 필요성, 에어컨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은 아니지만 예. 기관에서 에어컨을 한 30명 생활하는 시설인데요. 예. 한 개 가지고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난방 그 에어컨을 하고 예. 냉방을 하고 선풍기로 대처하다 보니까 무더위에 너무 아이들이 지쳐오고 생활의 활력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단체 쪽에 좀 도움 요청을 해서 예. 저희가 긴급적으로 일주일 동안 모금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모금이 돼서 두 기관에 완주권 하나하고 전주권 하나에 예. 에어컨을 4대씩 제가 설치해드린 경험이 있고요. 이러면은 에어컨이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사용되어지면 그것도 훗날 모금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뭐 무더위 쉼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연탄 아까 사각지대 얘기를 하니까 연탄의 세대들도 이제 13,000여 가구 중에 8,000여 가구가 남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이 줄다 보니까 기부를 할 때에 행사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가구들이 있어요. 집중되어지는 마을을 많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빈곤성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연탄 세대가 집중되어지지 아니하고 두 가정이나 한 가정 정도 있으면 빈곤이에요. 이런 때가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주 연탄은행은 효율성 있게 그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측면에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연탄을 나눠주는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저희 같은 단체가 좀 더 이렇게 민관이 주도하는 회의를 좀 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상호 교류 오늘은 어느 가정 우리가 간다니까 좀 피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일주일 전에 조사를 해서 5일 후에 갑니다. 막상 5일 후에 저희들이 도착하면 연탄이 없던 연탄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난감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 후원자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설명하는 부분에 물론 설명이 길다 보면 거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설명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연탄이 뭐 1,000장이 필요한데 창고가 적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5일 전에 이 세대를 위해서 한번 방문했는데 연탄이 없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지 국장님 굉장히 귀담아드려야 될 내용 같아요. 수요조사가 되고 어떻게 또 분배가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일어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도 또 이게 겨울철이 되면 각 부서별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아까 우리 윤국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확하게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로 갔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아까 쏠림 현상 부분도 방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같이 좀 더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읍면동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 안 되어집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연탄 떼는 세대 부분은 되지만 직접 구체적으로 이제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체는 이제 그 사각지대 중심의 그런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좀 약간 누수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민관이 협동적으로 이게 원활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느 그 봉사 단체 나는 봉사하고 싶은데 이 집만 줘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시겠다는 마음은 이해는 예, 되나 예. 또 그 부분에만 하시겠다고 하면 또 예. 그 부분을 수정하기가 몇 개월 몇 년 전만 해도 네. 이런 고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탄 세대가 많고 그렇죠. 또 많이 전달되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 복수 지원에 대한 고민할 이유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올해는 축소되어지면서 또 받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져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뭐 한여름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한파가 있는 겨울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수입에 대비해서 이제 난방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많은 가구. 그런데 아무래도 연탄 사용하시는 가구는 대부분이 뭐 에너지 빈곤층이 아닐까 싶은데 통계로도 그런 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10% 정도 에너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에너지 빈곤층 세대라고 예. 얘기하는데요. 전주 그다음에 14시군을 우리가 데이터를 시군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자체 조사한 것들을 저희가 좀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이 예. 이제 뭐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세대들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 뭐 연탄뿐만 아니라 등유라든가 도시가스 내지 못해서 이 추운 날씨에 발만 동동거리는 세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이 모인 성금은 이제 뭐 독거노인에게도 가고 네네. 또 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여러 쓰일 텐데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사는 노인분들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전북 지역도 그 고령화 속도를 이제 늦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열악한 노인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도 뭐 절실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이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인층의 약 50% 가까이 어떤 빈곤층으로 되어져 있고 이분들이 독거 노인 형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예. 소득 대비 식료품 구입비도 증가하지만 소득 대비 에너지비 관련 지출비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노령층의 어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있어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무더위 쉼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 단위의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의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더위 쉼터로 이렇게 지정되어져 가지고 여름에는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지고 하는 것과 같이 경로당이 이제 한파 쉼터 또 내지는 겨울철에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이런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특히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어떤 요구들이 있으면은 긴급 지원 형태라든가 다양한 어떤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빈곤층들이 이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나오는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위기 세대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 위기 세대 관리제는 어떤 겁니까, 국장님? 쉽게 말씀드리면요, 에너지 빈곤층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이 수도나 전기, 이 공과금 이런 것들을 체납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아하.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고 하는 게 위기세대 관리제인데요. 예.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위기세대 관리제라는 명칭만 사용을 안 하고 사실 저희가 일부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단전이나 단수, 가스가 단련된 거,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 이게 나와요. 명단에 쭉 나옵니다. 그럼 방문을 합니까? 예,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128건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막 어렵다는 2,000건이 넘었습니다. 2,127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해가지고 이런 분들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는 도입을 않고 있지만 이거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좀 제도적으로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좀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거 하고 그 사이에 같이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좀 뭐가 부족한지 해서 예. 제가 에너지 관리 부서나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서요. 6세대 에너지 세대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예. 더 완전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장님, 이제 그런 분들이 위기 세대라고 하면은 자신의 어떤 주거지와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져 있는 예. 이런 어떤 분들의 파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노송동에서 천사거리가 있는 것과 같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방에서 그런 네. 어떤 화재 사고도 있었던 것과 예, 같이 예. 네. 주민등록 말소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주소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네. 하는 이런 어떤 분들, 또 이제 달방이라든가 고시원, 뭐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네. 분, 이런 분들의 어떤 사각지대의 발굴과 네. 도움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공공의 어떤 노력들은 좀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네. 그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여인수 화재 사건에 대한 좀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좀 저희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일제 조사를 우선 일단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빈집부터 해서 그리고 또 여인수 달방 이런 것들에서 1차 조사를 좀 완료를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 조사 아까 빈집에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그 1차 조사를 한 부분들을 저희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가 필요한 분들은 임대 주택하고 LH 연계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제가 좀 배려해서 조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저 말소자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확대해서 이건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의 나눔 온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나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연탄은행 전북지부의 윤국춘 대표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배분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원식 교수 그리고 전주시 복지환경국 민선식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부 문화의 어떤 확대의 방안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기부자들이 이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아주 우리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63명을 넘어섰다고요, 이원식 교수님? 네.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2,193명이 지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되어져 있는데 전북 지역은 63명입니다. 그래서 예. 17개 시도 지회 중에서 사실은 1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 이후에 2016년 이후에 두 자릿수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16년도에 10명이 가입을 하셨고 2017년도에 14명, 18년도에 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자릿수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예. 올해도 그 가족 단위에서 부모님이 아너 소사이어티인데 그 자제분 중에 이제 그 함께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시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지금 있고 해서 예. 점차적으로 지역의 고액 기부 그리고 또 아너 소사이어티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공동 모금회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나누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우선 윤국춘 대표님 아직까지는 복지로 보면 공공의 복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 복지 전달 체계의 이제 역할도 더욱더 좀 중요하고 함께 이제 연계 협력을 통한 것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아나 소사이어티처럼 고액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현금 외에 뭐 현물 또는 뭐 재능 기부 여러 가지 그 나눔의 문화가 좀 더 보편화되고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연탄은행이지만 예. 3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사랑의 밥차로 또 어른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 또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역사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 또 어르신들이 여행 한 번도 여행다운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행기를 그렇죠. 한 번도 못 하셨다든가 예,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여행을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연탄은행에서 왜 그런 프로그램을 하냐라고 질문을 해요. 예. 근데 사실 연탄 세대들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눈빛을 보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찾으면서 함께 재능 기부도 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부자와 잘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한테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했지. 예.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혼자만 부자일 뿐, 뭐 혼자만 부자가 아니라 서로 잘 살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자기를 위해서만 아니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통해서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되면 민선희 국장님 저희 연말 정산 하잖아요. 네. 예, 기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세금 공제. 네. 어찌 보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네. 아울러서 또 기부금 횡령하는 것을 또 법률이나 조례로 좀 막고 네. 이렇게 되면 신뢰도도 쌓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부 문화에 함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자체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요. 기부 경로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또 기부자분들에 대한 이런 소액 공제도 좀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사실 근데 지금 제도를 들어가 보면 사실 그 기부금법에 이 고액 기부자들에 대해서만 계속 그 소득 공제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실례로 3천만 원 이상은 25%에서 2천만 원 이상 30%로 완화가 됐고요. 예.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30%로 꾸준히 사실 개선되고 있는데 소액 기부 공제율은 아직도 15%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그 뭐랄까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좀 약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공동회에서 나눔 캠페인에서 모금 보면은 1억 원 이상은 전년 대비 109% 증가했는데 100만 원 이하는 82% 감소했습니다. 현시에서도 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예. 부분도 그렇고 말 그대로 말씀하신 티끌모아 태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액 기부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한 또 예우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예. 의회와 같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알겠습니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국춘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짧게 좀 해주시죠. 올해도 많은 이제 또 배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 현장에 오면 수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쌍해서 동정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의 눈빛이 아름답고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서로 웃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봉사입니다. 예. 현장에서 오셔서 좀 소유가 아닌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아름다운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연탄 한 장 전달하는 것도 기부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좀 전달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원식 교수 그리고 전주시 복지원경국의 민선식 국장, 연탄은행 전북지부의 윤국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